네,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요. 빨리 시장을 복귀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 8%대 폭락, 반도체주 조정 본격화되나입니다. 네, 정말 오늘 국내 증시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도 8%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 미증시의 여파일지 아니면 실적 세부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망일지 모르겠는데 이 급락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미국에 대한 여파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4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굉장히 커다란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6조 원대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도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게 펀더멘탈이 잘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세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네. 오늘 약 한 370만 주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실상 뭐 미증시가 하락을 했던 이유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이유는 딱히 없었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글이 유튜브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AI에 대한 좀 과잉 투자 우려감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과잉 투자고 우리가 투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좀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이런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자체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패닉셀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SK 하이닉스 거의 뭐 8.87% 거의 9%죠. 그래서 이거는 뭐 펀더멘탈 대비해서 아무런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은 좀 괜시리 좀 공포에 많이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고 미증시 기술주들의 하락에 대한 여파가 하이닉스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실적이나 HBM 모멘텀이 있는데도 8% 넘게 내린 건 과락이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였는데 이 물량 대부분이 개인들이 받아냈거든요. 그럼 네. 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리적 공포에 따른 좀 급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락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정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상승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좀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요. 올라갈 때도 우리가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세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크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 100점 중에 한 20점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로 좀 나눠서 우리가 추세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밀리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하락 추세가 좀 과대낙폭이 되긴 했지만 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일도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나 패닉셀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완벽하게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모멘텀 생각보다 더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산업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이제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대응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갔는데 나는 그거를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다가 옳다구나 하고 오늘 매수했다가 괜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을 잃거나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우리가 매수 타점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독 기사긴 합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미국 솔리다임이 ESSD를 장악한 기업인데 이 SK그룹이 솔리다임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투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로 상승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한 몇 %로 보시는지요? 저는 뭐 한 70% 정도로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가 좀 훼손이 되면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따로 법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다가 상장을 하는데 또 여기에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미국에 있어도 모회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미국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것 자체 모멘텀은 좀 기대감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자회사 마찬가지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뭐 모회사에서 돈을 끌어낼 필요 없이 유상증자라든지 뭐 자금들을 더 주가를 통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동력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리다임 이슈는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요, 어제 이틀 전입니다. 테슬라랑 알파벳 어닝 공개 후에 이 인공지능 버블론에 대한 이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은 좀 우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저는 괜한 우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과잉 투자가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엔비디아라든지 오늘 SK 하이닉스도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선점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과하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보이는 실적은 없더라도 네.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과잉 투자는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하기보다는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선점을 해야지만 AI에 대한 모멘텀 시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좀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골드러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강을 캐러 가는 이 금강 사업이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이 곡괭이를 파는 이 곡괭이가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반에 돈을 많이 버는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고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먼저 벌 수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금강 사업이 잘 돼야지만 곡괭이를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한 지속성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에 따라서 지속성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하드웨어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AI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적이 있는데 네.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GPU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GPU를 현재까지는 많이 쓰면은 더 많이 똑똑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만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GPU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이런 과도기를 우려감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적어도 2, 3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찍힐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런 구간이 있어야지만 약간 조정이 나타나고 이런 구간에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손바뀜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더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강한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는 우려일 뿐 숫자도 오히려 2, 3년 동안 잘 찍힐 것이고 매수 기회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요, 또 일각에서는 이 기술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높은 반면 또 주가는 과했다는 심리로 약세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이렇게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정 장세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새 들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 장세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급 쏠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은 거의 못 갔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제가 중요하다라고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그게 수급 쏠림 자체가 하드웨어 쪽으로 워낙 쏠리다 보니까 이제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찍히고 지금 실체가 있는 건 하드웨어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한 자금 자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는 중소형주에 대한 러셀 2000도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간단하게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을 봤을 때 둘 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하락폭은 코스닥이 더 깊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은 코스피 쪽으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래대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은 코스피에서 자금 이동 자체가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대형주에서 우리는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이어질 거고 이제 대형주도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성장주 쪽에 대한 사이클이 좀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이 이제는 순환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 이제 좀 중소형에 대한 이제 반도체 벤더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이번에 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이 대형주 쏠림 현상에서 중소형주, 성장주로의 쏠림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시장 전반의 온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AI 의구심에 대한 시선도 있지만 또 HBM 등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줍니다. 이렇게 좀 힘든 시장에서 해당 모멘텀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관련 수혜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도 워낙 좋지만 네. 먼저 계속해서 갔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이제 레거시 모멘텀만 있다가 이제는 HBM 쪽으로 모멘텀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3E에 대한 콜테스트 통과도 이제 3분기 내로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겠지만 그동안에는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70조대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10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6조에 대한 매출을 냈는데도 5조에 대한 영업이익을 만든 것만 보더라도 HBM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돈이 되는 HBM 쪽으로 생산력을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이 생산력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레거시보다 결국에는 HBM 쪽으로 생산력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력에 대한 투자 지분을 받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같이 얻어갈 수 있는 벤더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이 밸류체인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이제 체크를 드렸는데 차트 네.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은 테크윙이랑 제우스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HBM3E에 대한 테스트 핸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차트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아, 두 개입니까? 네, 두 개가 다른 차트예요. 아, 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HBM3용 이제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테크윙이에요.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가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캐파 증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HBM3E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주가는 충분히 여기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HBM3E에 대한 세정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가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좀 패닉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밀렸는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좀 공급 이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일단 지금은 추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SK 하이닉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바닥권에서 추세 돌리는 거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분할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 관련주들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수십억 원도 물려 티몬 위메프 사태 속 포인트는입니다. 이 큐텐의 자회사죠.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가 계속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과 이 디지털 가전 같이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들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 사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양한 산업, 뭐 PG사라든지 PG 대행사, 여행사, 지금 뭐 셀러들이라든지 많은 업종들이랑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큐텐 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좀 욕심을 부리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욕심을 내다가 좀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이 대표가 이제 겸업금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큐텐을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쇼핑몰이 돈이 안 되니까 큐텐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집을 키워야 돼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자본 잠식을 하고 있는 헐값에 나온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대표가 경영에는 아무런 좀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경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자본 잠식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태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미수정상금이 지연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업들한테도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대한 피해가 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여행 쪽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수금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몬이 중간에서 소비자한테는 환불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자, 여행사한테는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가지고 티몬에서 중간에서 다 갈아치우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자본력이 딸리면서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나 판매자나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껴있는 필지사들이나 이 여행주들 실적에 있어서는 타격은 없을까요? 지금 여행사 쪽에는 미수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약간 찾아봤는데 하나투어 뭐 100억, 모두투어 100억, 교원투어 100억, 뭐 미수금을 못 받은 금액이 뭐 대충 찾아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60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금을 다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느냐, 약간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한 쇼핑몰 월간 거래 대금 자체가 1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탑이 돼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뭐 거래 피해 이런 게 다 환급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감당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셀러 그리고 피지사, 피지 대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여기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 해도 그냥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Q10에서는 뭐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다 무너진 상태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피지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실 그 돈을 진짜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야놀자는 미증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금을 못 받아서 상장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에 대한 좀 투자 우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좀 크나큰 사건이라서 피해 상당 규모가 정확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 종합해보면 정말 시장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피지사나 여행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좀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대표적인 종목 일단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맨 위에가 노랑풍선이고요. 두 번째가 그레디언트, 맨 밑에가 참 좋은 여행 세 가지 종목인데 차트가 일단은 계속해서 우하향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 봉쇄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을 할까 위드 코로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물건을 판매를 했죠. 여행 상품권도 판매를 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타격이 다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우려감까지 만들어졌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큰 손실이 나타나기 전에 좀 도망쳐야겠다. 약간 이런 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버텨주는 구간이 없이 신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유자분들은 그냥 좀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진짜 손실금이 크시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셔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는 게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금에 대한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좀 투자 심리는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지급이 될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다른 타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상존에 있던 악재에 새로운 악재가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비중 축소하거나 손절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태가 Q10의 부도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신뢰를 잃은 이상 네이버 이커머스로 이제 신규 이용자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세한 반사이익 섹터는 어디로 보면 될까요? 일단 네이버 스토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도 일단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지금 뭐 티몬이나 위메프, 인터파크, AK 뭐 이게 다 큐렌이랑 연관되어 있는 쇼핑몰인데 여기에 대한 고객들이 네이버 스토어나 아마존 이쪽으로 대거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미수 정상금이 이제 환불을 안 해주고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리라든지 중국에서 대형 쇼핑몰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만든 기업도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는데 외국에서 만든 기업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고객은 적어도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그리고 셀러들도 일단은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강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좀 의존도를 높일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출하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물류 기업들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방 같은 경우에는 반짝 움직이고 좀 윗골이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물류라든지 이커머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랑 연계를 해서 새롭게 웹사이트에 대한 호스팅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모멘텀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카페24 같은 기업도 이커머스랑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동방 같은 물류에 대한 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해외보다는 본투비 국내 기업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내일장엔 저희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슈를 설명을 드렸던 거에 대한 수혜는 다 가져가는 게 사실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서 좀 오랜 시간을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셔라.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버린 AI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버린 AI에 대한 구축망을 준비하는 데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마찬가지로 AI 포럼이 출범하기 시작을 하면서 소버린 AI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투자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IT 대란 또 이어졌었죠. 그래서 IT 대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국내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공기업도 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거기 유입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큐텐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네이버기 때문에 이 네이버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10년 전 가격 대비해서 한 15%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많은 상승을 보여준 게 네이버인데 여러 가지에 대한 대외 변수라든지 라인 사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조정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상당한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재도 많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서 접근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전하게 2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거를 진짜 연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0만 원도 바라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16만 원대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텐 사태 반사익 예상되는 네이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